같은 수술들에서는 수술 후에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당장은 효과를 보더라도 나중에 재발하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점 대표원장 정재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방법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고민하시나요? 출혈과 같은 부작용, 영구적인지, 즉 재발 가능성, 수술 비용, 담당 의사가 권장하는 게 어떤 방법이었는지 등을 생각하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 내시경 제거 수술인 홀랩과 아쿠아블레이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이 영구적입니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홀랩 수술이 현존하는 전립선 비대증 내시경 수술 중에서 가장 재발률이 적습니다. 통계적으로도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상 재발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방식을 이해하시면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전립선을 삶은 계란에 비유하면 노른자에 해당하는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인 건데, 홀랩은 전립선 바깥 조직인 흰자와 비대 조직인 노른자 사이를 레이저로 섬세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노른자만 통째로 꺼내는 수술입니다. 비대 조직의 완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재발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쿠아블레이션은 노른자를 고압수로 갈가내서 제거하는 수술인데, 안쪽에서부터 갈가내는 방법으로는 경계면까지 완전히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노른자가 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재발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법의 원리 때문에 홀랩을 제외한 모든 수술법은 재발률이 조금씩이나마 존재하게 되고, 그 재발률과 수술법의 장단점에 따라서 환자분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수술은 출혈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제 홀랩 수술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혈이 적은 수술입니다. 홀랩에서 노른자와 흰자의 경계면을 따라가면 혈관이 절단이 되지 않아서 출혈 자체가 적고요. 피가 조금이라도 나려고 하면 바로 레이저로 지혈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출혈이 적은 편입니다. 자, 이번엔 전립선을 오렌지에 비교를 해볼게요. 오렌지 알맹이를 꺼낼 때 홀랩은 알맹이랑 껍데기를 분리해주는 방식이라면, 아쿠아블레이션은 고압수로 알맹이를 갈가내는 방식이라 과즙이 터지면서 제거가 되죠. 이 과즙이 터지는 과정이 바로 출혈이거든요. 갈가내고 나면 남아있는 단면을, 이 출혈을 열 에너지로 지혈을 해야 마무리되는 게 아쿠아블레이션입니다. 두 가지 수술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출혈이 더 적은 수술은 홀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는 생기지 않습니까? 두 가지 수술 모두 발기부전 발생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발기부전에 관련된 신경은 전립선 바깥을 싸고 돋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안쪽에서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은 발기부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역행성 사정의 발생 비율은 차이가 있는데요. 역행성 사정이 간략하게 뭐냐면 사정과 발기는 별개인데요. 두 가지 수술 모두 수술 후에도 발기력은 유지돼서 성관계 하는 거는 수술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데,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면 마지막 사정 시에 정액이 요도를 통해 분출하는 작용이 안 되고 요도나 방광에 고이는 현상으로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사정할 때 이제 주관적인 기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홀랩 수술에서는 거의 많은 경우에서 역행성 사정이 발생을 하고, 아쿠아블레이션은 상대적으로는 홀랩보다 적은 한 20-30%에서 발생을 하는데, 술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의 수술에서는 사정 기능을 보존하려면 비대증을 상당 부분 남겨야만 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결국은 따라서 올라간다는 점이죠. 완전히 깔끔한 비대 조직의 제거는 역행성 사정의 발생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간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좁아진 길만 터주고 비대 조직이 남겨지는 아쿠아블레이션이나 TURP와 같은 수술들에서는 수술 후에도 효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당장은 효과를 보더라도 남은 비대 조직이
다시 자라나서 방광 출구를 다시 폐색하는 재발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쿠아블레이션이나 TRP를 하더라도 비대 조직을 충분히 제거하면 역시나 역행성 사정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역행성 사정에 초점을 두고 수술법을 고민 중이라면 수술 원리 자체가 제거 수술이 아닌 묶어서 열어주는 결찰술 유로리프트나 요새 많이 하는 수증기로 축소시켜주는 시술 리줌 같은 시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홀랩 수술은 출혈의 부작용이 적고 비대 조직을 재발 없이 치료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수술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홀랩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장점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원리 자체가 다른 리줌이나 유로리프트 같은 시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치료법이든 자세히 상담 받으시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를 들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별 상태에 따른 해당 수술법의 단기적인 효과 외에도 장기적으로 재발 가능성을 들었는지, 이 치료법 말고도 다른 치료법이 있고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들었는지, 또는 이제 최신 기술이 아니면 무조건 출혈이 심하다라고 이런 과장된 공포감을 심어주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비싼 기술이 최신 기술이 가장 좋다고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감정에 기댄 설명을 들었는지 등등 조금만 더 메모하시고 조금만 더 합리적인 고민을 하신다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